네, 79%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어마무시하죠. 만약에 주변 분들한테 이 79%에 대한 수익률을 말씀을 하시면 아마 사기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세상에 없는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영상의 내용은 제가 과거에 낙찰받았던 부동산 경매 물건 중 인천시 부평에 소재한 빌라 물건의 수익률과 수익금을 공개하는 영상입니다. 해당 물건은 제가 낙찰받은 날로부터 5개월 뒤에 월세 세입자를 들여놨고 그로부터 2년 뒤 다른 매수자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수익금을 공개합니다. 참고로 부동산 경매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낙찰받은 물건지에 점유자가 있을 시 낙찰받은 날로부터 짧게는 4개월에서 6, 7개월까지도 걸립니다. 경매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낙찰을 받고 그 뒤에 법원에서 매각 허가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잔금을 치러야겠죠? 나머지 집값을 지불을 하고 내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배당기일이라는 게 잡히고요. 배당기일은 물건지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을 경우 그 세입자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그걸 배당을 받고 이제 명도를 합니다. 명도는 그 세입자나 아니면 또는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을 경우 내보내는 걸 명도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경매 절차 내용이 짧게는 4개월에서 6, 7개월까지도 걸린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에서 확인을 하시겠습니다. 집값 시세가 7,500만 원짜리 빌라를 저는 5,630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830만 원 집값에 취득세 등기비 100, 도배장판 50, 청소 20, 합하면 1,000만 원이 딱 들어가네요. 저는 부동산에 월세와 매매를 동시에 내놨습니다. 월세가 먼저 나가든 매매가 먼저 나가든 일단 한번 내놔봤습니다. 반응을 좀 보고 싶어서요. 과연 어떤 게 먼저 문의가 왔을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 2년 조금 넘게 보유를 하다가 결국 2년 뒤 매도를 했습니다. 낙찰받고 난 2년 뒤 얼마에 매도를 하고 얼마의 매매 차익을 얻었을까요? 제 기억으로 좀 전에 그 동암역 빌라 다음으로 두 번째 낙찰받은 물건이 이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앞전 물건이 12년도 8월이었죠. 이건 보시면 같은 해 9월이네요. 한 달 뒤 낙찰받은 물건입니다. 이날 제가 법원에 입찰 들어간 물건이 한 번에 동시에 5개를 넣었다가 3개는 떨어지고 이 두 번째 물건과 또 다른 물건에 낙찰을 성공했습니다. 한 날에 2개 물건을 낙찰받은 거죠. 우선 이 물건도 보시다시피 낙찰받은 낙찰가율이 매우 좋았습니다. 75%였네요. 더군다나 경쟁자가 5명이나 있었네요. 저 포함 6명이었죠. 이 당시 경매 시작한 지 별로 되지도 않았지만 저는 금액을 좀 잘 쓰던 편인 건 맞았습니다. 감이 좀 좋았던 거죠. 뭐 요즘도 금액을 잘 쓰긴 합니다. 근데 이 금액을 잘 쓰는 것도 기술이고 물론 이 기술은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좋아지고 예리해집니다. 아무튼 2001년식 빌라 여기 보시면은 2001년식 건물이고요. 전용 면적이 10평, 방 2개짜리 빌라고요. 이게 위치가 어디냐 하면 주소지는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입니다. 위치는 부평역 남부 쪽에 이쯤에 있는 겁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동수역과 부평역 중간쯤에 있는 역시나 W역세권의 집입니다. 부평역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상권의 중심지죠. 지하상가 쇼핑센터부터 롯데마트, CGV, 뭐 병원, 은행 뭐 다 있고요. 이 집 밑으로는 여기 가톨릭 성모병원도 있고요. 주변에 학교들이 보이죠. 여러 보이죠. 그럼 이 빌라 물건의 감정 가격은 얼마냐? 이제 바로 보이시죠? 감정 가격은 7,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당시에요. 제가 이번 동영상 찍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궁금해서 앞전에 팔았던 이런 몇몇 집들 실거래가를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대부분 다 집값이 올랐더라고요. 뭐 지금 생각하면 뭐 조금 아깝긴 한데 뭐 그때 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팔았던 거고요. 이 집 역시 지금은 팔고 나서 없지만 최근에 거래된 걸 보니까 이때보다 2천만 원이나 올랐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7,500짜리 집을 여기 보시면 제가 낙찰받은 금액은 5,600만 원에 잡았습니다. 아까 그 첫 번째 동암역 집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아무튼 또 돈 벌었습니다. 이날 2개나 낙찰을 받았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점점 돈 욕심이 났습니다. 바로 팔아버리자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잡히는 대로 잡고 잡히는 대로 팔아서 돈을 불려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럼 제가 낙찰받은 빌라의 수익률과 수익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해당 빌라 감정 가격은 7,500만 원이었죠. 집값 시세가 7,500만 원짜리 빌라를 저는 5,630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4,800만 원을 경락잔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5,630만 원이란 이 빌라를 담보로 4,800만 원을 빌린 거죠. 그럼 대출받은 4,800만 원에 제 현금 830만 원을 얹어서 지불을 하면 5,630만 원이란 잔금을 치를 수가 있는 거죠. 제 투자금은 그럼 여기까지는 830만 원입니다. 앞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집값 외에 들어가는 세금 및 부대 비용이 있죠. 이걸 계산해야지 제 총 투자금이 산출이 되겠죠. 집값에 제 돈 현금 830만 원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추가로 취득세와 등기비 해서 100만 원 조금 안 나왔었는데 1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배장판도 50만 원보다 조금 저렴하게 했는데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50만 원 잡고요. 청소도 청소업체를 고용해서 20만 원 청소비를 주고 깨끗하게 청소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럼 제 총 투자금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830만 원 집값에 취득세 등기비 100, 도배장판 50, 청소 20, 합하면 1000만 원이 딱 들어가네요. 그리고 매월 내야 되는 게 있죠. 대출 4,8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금리가 4.2%였습니다. 이자가 월 17만 원이었고요. 매월 17만 원의 지출이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저의 총 투자금과 총 지출 비용이 산출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해당 빌라 물건으로 뭘 해야겠죠? 전 이 빌라로 뭘 했을까요? 저는 부동산에 월세와 매매를 동시에 내놨습니다. 월세가 먼저 나가든 매매가 먼저 나가든 일단 한번 내놔봤습니다. 반응을 좀 보고 싶어서요. 과연 어떤 게 먼저 문의가 왔을까요? 네, 월세 세입자분께서 먼저 러브콜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빌라에 월세 세입자를 맞추고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을 받고 놨습니다. 자, 그럼 제 총 투자금과 지출 비용에 변동이 좀 생기겠네요.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현금이 1000만 원이 들어갔었는데 월세 세입자분께서 현금 500만 원 보증금을 주셨으니까 제 돈은 500만 원이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매월 이자가 17만 원이 지출이 됐어야 됐는데 월세 세입자분께서 매달 꼬박꼬박 50만 원씩 월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자를 내고도 월 33만 원의 수익금을 챙겼습니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내고도 매월 소득이 생기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레버리지 효과죠. 자, 그럼 수익률 한번 따져봐야겠죠. 총 투자금 500만 원 분의 33만 원씩 1년치 396만 원이네요. 곱하기 100 하면 수익률이 나오겠죠. 자, 지금 계산기,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계산기 있으시죠? 한번 두들겨 보시겠습니까?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까요? 네, 79%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이건 뭐 일반적인 투자처에선 상상도 못할 놀라운 수익률이죠. 만약에 주변 분들한테 이 79%에 대한 수익률을 말씀을 하시면 아마 사기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세상에 없는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죠. 저는 이 해당 물건을 원래는 좀 바로 팔고는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월세 세입자를 맞추고 월 33만 원에 대한 수익금을 받다 보니 또 이게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는지라 그 꿀 같은 돈 33만 원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2년 조금 넘게 보유를 하다가 결국 2년 뒤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익금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33만 원을 25개월로 곱하면 825만 원의 수익을 일단 챙겼고요.
제가 이제 이 해당 빌라 물건을 매도를 했잖아요. 초기에 제가 이 집을 산 금액을 한번 따져봐야겠죠? 처음 낙찰받은 금액 5,630만 원에 취득세 등기비 100, 도배장판 50, 청소 20만 원 해서 총 합산 5,800만 원이 나왔네요. 제가 낙찰받을 당시 해당 빌라의 감정가는 7,500만 원이었는데 저는 5,800만 원에 매입을 했던 거고요. 낙찰받고 난 2년 뒤 얼마에 매도를 하고 얼마의 매매 차익을 얻었을까요? 네, 저는 7천만 원에 매도를 했고요. 7천만 원에서 제가 매수한 가격 5,800만 원을 제하니까 1,200만 원에 대한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 가격 7,500만 원은 제가 매도할 시기보다 2년 전에 매겨진 감정 가격이죠. 2년 뒤인 제가 매도할 때 당시 이것보다 더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제가 위치가 좋은 곳에 그리고 오를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잡아서 빌라를 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일반적인 시세로 부동산에 나온 다른 물건들보다는 경쟁력을 두고 싶었고 또 빨리 매도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천만 원에 금방 매도가 됐고요. 이게 경매의 큰 장점이자 강점이죠. 내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꼭 지출해야 되는 양도세라는 게 있죠. 자, 제가 1,200만 원에 대한 수익금을 챙겼습니다. 그럼 이 금액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이 당시 양도세 2년 이상 보유했고요. 2년 이상 보유 시 이득본 1,200만 원 이하에 대한 과세가 6%였습니다. 1,200만 원에 대한 6%는 72만 원입니다. 저는 양도세로 72만 원을 내야 했는데 하지만 1년에 1회에 한해서 250만 원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때 매도할 때 당시 이 해에 이 물건 하나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 조건에 부합이 돼서 250만 원 기본공제 혜택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당연히 이 72만 원이 그럼 없어집니다. 결국 저는 양도세를 안 내게 됐습니다. 아마 이 기본공제 혜택에 대한 내용을 모르셨던 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아마 지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아니, 저런 게 있었어? 나는 양도세는 무조건 다 지불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런 혜택도 있단 말이야? 네, 여러분, 이런 혜택도 있습니다. 혜택도 혜택이지만 1,200만 원에 대한 이득을 취하고 나서 6% 양도세, 이게 72만 원입니다. 1,200만 원을 벌고 72만 원을 냅니다. 아까우신가요? 세금 때문에 집을 못 사실 것 같으신가요?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찾아보시지도 않았고 혜택에 대해서도 모르셨던 부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모르시면 알아내시면 되고 공부하시고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면 생각지도 않은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세금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 올릴 겁니다.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차근차근 알아나가시길 빌어봅니다. 자, 그럼 제 총 수익금을 한번 계산해 봐야겠죠? 양도세를 면제를 받은 매매 차익은 1,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25개월간 매월 33만 원에 대한 소득 825만 원이죠. 그럼 이 둘을 합하면 2,025만 원이 됩니다. 저는 제 현금 500만 원을 투자해서 25개월간, 그러니까 2년 1개월간 79%의 수익률을 챙겼고요. 총 2,025만 원의 수익금을 가져갔습니다.